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빨대양 슈퍼 게스트를 모셨죠. 그래서 한때 또 빨대양의 어려운 시기를 혼자 몸으로 이겨내신 맞아. 신규진 교수님. 맞습니다. 그리고 이 73년생 한동훈의 이 저자십니다. 어떻습니까? 저 73년생 저자로서 지금 현재 막 갈등이 심각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 마음이 더 아프겠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서민 교수님도 그렇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한동훈 캠프에서 일하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만나 뵙고 또 원희룡 캠프에서 자원봉사 하는 분들도 만나 뵙고 다들 지금 멘붕이에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다들 기대를 갖고 이게 축제가 될 줄 알았는데 저번 김기현하고 그때 김기현 당대표 됐을 때는 오히려 막 사람들이 좀 이렇게 변화의 기대를 갖고 축제 분위기. 그때는 진짜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이번에 인스타들이 나와갖고 정말 재밌겠다 했는데 재미가 없네요. 네, 재미없어요. 이게 그 총선 참패도 원인이 되겠죠, 아무래도. 어쨌든 지금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친윤 쪽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1차로는 이제 그 처음에 윤한 갈등 1차 터졌을 때는 이제 친윤 쪽에서 이 책을 막 찢고 막 이런 진짜? 그랬어요? 일부의 그런 약간 이게 좀 찢겠나? 네, 화용식. 이게 두꺼워서 이게 찢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아니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힘센 사람만 어떤 있나? 분들이 이제 막 그거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윤한 갈등 1차 났을 때 그때부터 무슨 커뮤니티 같은 거에 생겨가지고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빨대양도 같이 친윤이라고 욕을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친윤을 가장해서 극단적인 한동훈을 공격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친한을 가장해서 극단적으로 현 정부를 공격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민주당도 저는 났네 막 그게 이런 이번에 그 폭력 사태 있잖아요. 그게 딱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세상에. 총선 패배의 어떤 화풀이를 그냥 친한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총선 때까지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이렇게 약간 비판적인 얘기나 이제 쓴소리. 왜냐면 우리는 이제 한동훈 체제를 봐야 되니까.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총선 끝나고 이제 학자로서 어떤 비평, 우리가 이제 왜 총선에서 졌는지에 대한 어떤 리뷰라던가 봤어요, 저. 그런 거를 했더니 또 이번에는 막 제가 한동훈에 대해서 발칙하고 무엄하게 한동훈을 이렇게 비난을 했다, 한동훈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러면서 일부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시민단체길 단톡방이 너무 계속 싸워가지고 300명이 있는데 싸우시는 분은 10명이야. 근데 그 10명 때문에 나머지 290명이 너무 힘든 거 맞아요. 계속 탈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당대회까지 닫아버렸어요. 지금 세상 평화로.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요, 근거 없이 저를 반환이라는 둥, 근거 없이 저를 반윤이라는 둥, 도대체 제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 위두훈이나 그 한동훈 팬덤이 그나마 지금 보수 진영을 조금 지탱해주는 하나의 축이에요, 팬덤이에요. 그 순기능이 되게 많은데 일부의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전당대회도 망치고 사실은 그런 총선도 물을 흐리고 그런 건데, 저는 이렇게 두드려 맞아도 별로 아무런 타격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중심을 잡고 제가 할 말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50점인데 너는 40점이야 이런 얘기 하면 뭐가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 한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사람인 거지. 어쨌든 우리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렇게 좀 계속 동반자 관계로 잘 됐으면은 그럼 이제 이 책도 좀 잘 팔렸을 텐데 이게 엄청나게 막 잘 나가다가 그 사태. 심지어 막 책 찢어가지고 보낸 사람도 있었어요. 저 칼로 난도질하고 막 배신했다고 막 배신자 해서, 아니 뭘 배신을 해. 어쨌든 이 책을 처음 썼을 때 그때 여기 이제 적힌 것들 중에 그 이루어진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닌 것도 있을 것이고. 제가 이 책에 쓴 책 내용이 뭡니까? 한동훈은 문제가 없어. 한동훈은 되게 좋은 정치적 자산이고 상품이 되게 좋은데 자꾸 이렇게 분탕하고 이렇게 이간질하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야 라고 써서 그런 거에 휘둘리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쓴 거잖아요. 오히려 이 책에 나왔을 당시만 해도 언론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한동훈은 윤석열 아바타 아니야? 근데 신기하게 지금은 진짜 한동훈 위원장한테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도 없죠. 그럼 사과해만 얘들. 네, 제가 그랬잖아.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아바타 프레임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자꾸 이간질해서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 갈등을 막 구축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책 이득을 탐하려는 사람도 몇몇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홍준표 씨 처음에 막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엄청 공격을 했었죠. 그런 거를 제가 좀 이제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모든 언론과 그런 것들이 프레임이 막 이렇게 선정적인 걸로 이렇게 조회수도 뽑아내고 해야 되니까 별것도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우리 우파에 나갈 대단히 큰 것처럼 그런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문자를 읽고 말았다, 그게 뭔 상관이야? 나도. 아니 그러니까 국가
아젠다, 우파의 아젠다, 우리 우파가 어떻게 해서 민심을 얻고 어떻게 해서 이 국가 정상화로의 아젠다를 던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하다못해 뭐 군 가산점 이대남들이 요구하는 뭐 군 가산점 부활이라든지 뭐 여가 복지라든지 국가 재정 파탄을 막을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쓸데없이 무슨 뭐라고 할까 학교에서 학생들 기싸움 하듯이 아 저는 그런 걸로 가고 있어요. 윤 대통령 지금. 전화를 뭐 네. 3번을 씹었네 막 이거 있잖아요. 밥 네. 먹자는. 전 그때부터 맨날 얘기했어. 내가 두 사람이 사적인 전화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고. 우리는 전화를 그거는- 하든지 말든지 그게 나랑 네. 무슨 상관 있냐고. 그거는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런 메시지 관리라던가 이런 여론 그쵸, 관리가 그쵸. 전혀 컨트롤 타워가 없는 맞아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좌파들은 그런 게 전체주의적으로 쫙 돼 있거든요. 이재명하고 문재인이 뭐 실제로 뭐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완전 가식으로 막 그 사람들은 막 가식으로라도 그렇게 하는데 걔네들 쇼를 잘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아젠다. 오로지 윤석열 탄핵, 오로지 뭐 한동훈 뭐 마타도어 이거로만 뭐, 쫙 오로지 가잖아요. 김건희 연관설. 예, 그거 기승전 김건희, 기승전 탄핵. 기승전 최상병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름도 모르고 맞아. 이름도 성도 몰라요. 걔네들은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전략적인 정치 자산들이 그쪽엔 있는데 이쪽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 상품만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되게 좋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우린 대통령을 보유한 당인데 그 강점을 하나도 못 그쵸, 살리고 그쵸.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정말 뭐 최고의 대한민국 최고의 아웃풋 엘리트 제 책에도 얘기했지만 이보다 더한 정치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그거를 포장을 쟤네들은 아무것도 아닌 김껍데기도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명품인 것처럼 막 사기를 치면서 팔아먹고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되게 좋은 거를 막 기스를 내 기스를 내서 맞아요. 헌거를 만들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참 지금 너무 황당해요 정말. 예, 네. 진짜 그러네요. 맞네. 근데 지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도 하여튼 정견도 뚜렷하고 훌륭한 분인데 이번에 그 토론회나 이럴 때 보면 되게 실망이 크잖아요. 근데 왠지 저는 이분은 또 전당대회 딱 끝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또 한동훈 그럴까? 네, 한동훈 둘이 당대표랑 어제 채널A 네. 토론회에서 또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둘은 선거 끝나면 다시 할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겁나 여기서 피 튀기게 싸워봤자 우리만 상처받지 선거 끝나고 저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빙고. 갈 거니까 제발 좀 과몰입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제발. 아,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약간 이제 TK 쪽에서 활동하시는, 지자체 쪽에서 활동하시는 어르신분들을 좀 뵀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은 별로 사람들이 기대가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또 관심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단호법인데 회복 탄력성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홍준표 씨도 되게 좀 되게 우리가 들 때 딱한 그런 말들 많이 하는데 별로 이미지에 타격이 없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늘 그랬으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원래 그런 근데 사람. 원희룡 씨가 보여주는 모습 뭐냐면 원래 정치판이 저렇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전당대회가 만약에 흥행을 엄청 했어. 그랬으면 타격이 있었을 거예요. 달기냐 달걀이냐인데 분탕을 그러니까 잘 못하니까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사람들도 안 보고 사람들이 안 보니까 더 개판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나이가 노파에 가깝기 때문에 노파심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징그러운 네거티브를 하다 보니까 나 정치 때려쳐하고 은퇴해 버리면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때 갑자기 이제 후계자가 없는 거잖아. 뭐 미래가 없는 거잖아. 그럴 확률은 없는 거죠. 저는 그럴 그거는 확률은. 제로라고 생각해요. 제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나도. 좀 이게 뭐 우리가 이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는 뭐냐면 원래 그 정치라는 거는 이제 뭐 처음부터 내가 뭐 이렇게 시험 공부하듯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대통령이 됐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죠. 뭐 트럼프도 그냥 관심 받으려고 나왔다가 어버버하다가 대통령이 됐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잖아요. 자기는 그냥 하던 대로 수사했는데 어느 날 시대가 대통령이 됐죠. 끌려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자의반 타의반 끌려 나왔지만 이 시대 상황을 본인이 인식하게 되고 그 최전선에 있잖아요. 이런 네. 사람들이 다 그냥 비바람을 다 맞고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권력 의지가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게 어떤 성장처럼 어린아이가 예, 그쵸, 맞아. 성장하듯이. 저는 이번에 예. 이제 TV 토론회 이렇게 상황을 보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저는 한동훈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실현의 서사까지 만들어주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사람은 여기서 당대표가 되면은 모진 비방과 실현을 극복한 사람이 돼. 그리고 이게 정치인은 생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딱 고정된 그런
정치적 아이덴티티를 지금 다 확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이 사람이 이런 서사도 그쵸, 그쵸. 만들어가고 있고 그쵸. 브랜드도 계속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유난 갈등 그래서 뭐 둘이 뭐 왼수 이게 아니고 정치는 생물이다. 그래서 계속 진화하는 거다. 솔직히 저는 이재명 씨만 봐도 그 사람을 지금의 이재명을 만든 거는 사실은 그 친문들의 그런 그쵸, 그쵸. 억압이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 일을 간 거죠. 그때 안희정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친문들한테 막 맞아가면서 버티면서 내가 그쵸, 맞아요. 나한테 기회가 오면 다 쓸어버릴 거야. 맞아요. 저는 그때 이재명 씨 그걸 봤거든요. 그 비장함과 분노와 그 뒤틀린 그 그치. 욕망. 근데 저는 그때 이재명이 사실은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고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최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서바이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진영에서 최전선은 어쨌든 현 대통령과 당 대표라는 것이죠. 이게 이재명이 만약에 그렇게 핍박과 탄압을 안 받았으면은 문바들이 이재명 바로 와서면서 계승이 됐을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그렇게 싸움으로써 문바 중에서 배타적 자기지득층 개딸을 만든 거잖아요. 그쵸.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이렇게 윤한 갈등이 없었으면 그냥 윤석열 지지자들이 그대로 갔을 텐데 그치. 이 싸움 통해서 한동훈의 팬덤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맞아. 그건 맞아요. 배타적 팬덤이거든요. 맞아. 지금 너무너무 대표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배타적 팬덤이라는 게 정치인한테는 충분 조건이 아닌 필수 조건. 그쵸. 근데 지금 이 보수 내에서는 배타적 팬덤 가지고 있는 정치인은 딱 둘이죠. 윤석열과 한동훈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커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잘 쓰이면은 이게 면역력이 되는 거예요. 질문이 있는데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한테 물론 이제 좋은 점도 지금 많이 봤지만 좀 부족했던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저는 한동훈 어떤 걸 길러야 돼? 어떤 걸 길러야 될까? 이런 그러니까 뜻입니다. 이게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정치력을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어쨌든 정치 신생 하나 다름없잖아요. 진짜 뭐 1년도 안 됐잖아요. 지금 불려 나온 지.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좀 유연한 학습 능력 그런 것을 많이 보여줘야지 자신의 강점이 그쵸. 극대화될 수 그쵸.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 문제를 너무 하찮아서 거론도 하기 싫었는데 뭐 일십 사건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아, 예. 진짜 너무 뜬금없고 어이없고 그런 정말 자폭적인 거라서 뭐 저는 언급도 안 해서 사실 이게 보수 진영이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그때 처음 누가 얘기했어 그거를 좌파 방송인이 얘기했죠. CBS인가 거기서. 김규환. 그러니까 분란을 일으키고 싶은 사람이 일으킨 거예요.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거를 그냥 이렇게 원희룡 씨가 조금 스마트했으면은 그치. 제가 만약에 원희룡 씨 책사였다 그러면 언급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건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면 좌파 쪽에서 이렇게 터뜨렸는데 뭐 배타적인 윤팬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가 있어. 일식 좀 씹은 건 좀 그랬네. 그러니까 여사가 좀 기분이 좀 나빴을 수 있겠네. 이러고 지나갈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론의 장에 나올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은 약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인간미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를 많이 좀 보완해 나가면 정치라면서 정치라면서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어쩔 때 민원도 많이 들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포인트였는데 그냥 갑자기 원희룡 씨가 막 너 왜 일십했냐? 너는 뭐 인성 파탄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니까 오히려 그 배타적 한바들이 더 생긴 거죠. 배타적 나 같은 사람은 그 전까지만 해도 맞아. 뭐 윤한원 다 괜찮지 않나? 근데 그 익십 사건 갖고 문제를 시작하는 걸 보면서 미쳤구나 얘네들이. 지금 자해를 하는구나 이래갖고 저도 그럼 나 한동훈 지지할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마음이. 전략적인 마인드가 부재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서민 교수님의 원래대로 얘기를 하는 걸로 돌아가자면은,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관료로서 항상 처신을 엄격하게 하며 살았기 때문에 딱 정말 철벽치고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얼마나 물을 뜯기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 관료는 백엔드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자기들이 할 일을 하는 사람이고 지금은 정치는 또 다르잖아요. 정치는 대중 정치를 해야 되니까 뭔가 대민원 서비스 같이 고객님 모시는 마인드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를 지금 약간 경험에 가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 TV 토론을 지금 이제 제가 거의 다 보니까 처음에 TV조선하고 어제 채널A하고 뭐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한현동훈 위원장 결정적으로 말투가 바뀌었어요. 제가 TV조선 토론회를 보다가 다 잘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원희룡 후보님 오늘 갑자기 네거티브를 안 한다고 입장을 바꾸셔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말투가 문제다. 저걸 누가 고맙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냐, 고깝게 생각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저 말투를 이제 저는 괜찮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투 예민한. 근데 어제 말투 있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이걸 지적을 받았구나. 그래서 완전히 톤이 확 다운되고 부드러워졌어요. 역시 김유진 대표님이 전문가신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문가. 어제 채널A 토론에는
마타도나 인신공격에 대해서 정책으로 어떻게 방어하는가를 보여주는 맞아. 토론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거 굉장히 리뷰 좋았어요, 같은 거 저는.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뭐 본인들이 뭐 중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 평가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일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 오늘 처음 살짝 깎게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 총선 과정을 다 보면서 정말 헌신적이고 사심도 없고 스타성도 있고 다 좋은데 제가 그냥 사석에서 시스템 성애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이 어떤 시스템을 갖고 뭐가 결정이 되면 정치인이라면 그 시스템이 그렇게 정치적 고려를 작동됐더라도 안 해.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조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대화를 안 그 하는 시스템을 거야. 딱 믿고 그냥 문제가 될 만한 개입을 안 해. 그게 저는 공천 취소 사태였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게 그러니까 항상 지금 대표님도 얘기하셨듯이 장점이 어떨 땐 단점이 되고 단점이 어떨 땐 그러니까요. 장점이 되는 건데 정치적 고려를 약간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도층이 가지고 있는 이 정치 질에 대한 그런 반감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그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신선하게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분은. 그쵸, 그쵸. 근데 약간 이제 정치권에 있고 약간 이제 진영 의식이나 이런 이제 정치력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은 아 저 사람은 너무 정치 혐오에 빠져 있고 이 정치 그치, 맞아요. 좋게 말하면 때가 안 묻었고 물이 안 든 건데 나쁘게 말하면 초보다. 예. 그리고 이렇게 정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맞아요. 무리한 공천을 아니, 어제 그게 딱 토론에서 나왔는데 그 중국인한테 투표권, 외국인 투표권 주는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원희룡 후보가 공동 발의한 거예요. 주 발의자가 아니고 대표 발의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한테 이거 왜 발의해놓고 지금 딴소리 하냐 했더니 원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원래 국회는 10명, 이게 한 명이 대표 발의하면 10명이 공동 발의자가 필요하니까 서로 그 품앗이 하듯이 법안에 크게 동의 안 해도 사인해 주는 거다. 맞아. 네가 정치를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 그냥 내용에 동의가 안 돼도 공동 발의를 하신다고요? 그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로 국회는 원희룡 후보처럼 그렇게 가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의원 입법 발의가 진짜 문제거든요. 맞아. 좋은 그렇게- 게 좋은 예. 거가 안 되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 너 정치 좀 더 배워 이러는데 저는 그거는 극복해야 될 구태 정치지 한동훈 위원장이 배워야 할 구태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지점에서 딱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이런 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꺼내 쓰느냐의 문제인데 정치 그에 이게 몸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안 좋은 상사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 예를 들면은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때 뭐 그런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 당직자 오랜 당직자 생활하던 여성 그 당직자를 여성 우대 그 순천. 네, 순천. 맞아. 그랬다. 근데 이제 순천 거기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무슨 또 김혜경 팀에 있었던 사람을 맞아. 뭐 그렇죠. 넣어준 거 아니야? 욕을 먹었는데 맞아요. 이재명 그걸 끝까지 관철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그 구성원들이 보기에는 아 저 여성 당직자는 그 시민단체에 배분을 주면서 배제가 되니까 어떻게 꾸역꾸역 챙겨준 거야. 근데 챙겨준 훌륭하네. 건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훌륭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재명이. 왜냐? 그렇게 정치적으로 날릴 수도 있었는데 희생양이 될 수 있었는데 챙겨줬다고. 자기가 욕을 먹으면서도.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약간 이쪽에서는 오히려 약간 그런 당직자나 이런 분들은 원래 이게 당직을 오래 하시면 뭐 이렇게 배려해줘야 되는 몫이 있는데 그걸 안 챙겨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몸담으신 분들한테는 아 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업계 관행이나 룰, 예, 그런 것들을 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장일단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한동훈 씨 보면서 어쨌든 이분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가 세운 원칙대로 가는 사람. 자기가 그 자기 원칙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은 안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좀 확신은 준 것 같아요. 약간 사람들한테.